물 매우니까 못 먹으니까 더 매워. 오늘 지대로 매운맛이네. 헬레. 안녕하세요, 마테입니다. 영상 제목을 보고 여러분 불이 나게 달려오신 거 다 알아요.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엄시금 영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솔직히 시리즈로 이렇게 제작하게 될 줄 몰랐는데 별 생각 없이 제작했던 영상인데 그렇게까지 반응이 핫할 줄 몰랐거든. 그래서 이렇게 후속편까지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 지난 시리즈에서 제가 마셨던 베이브 캔와인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광고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베이브. 그래서 여러분들과 축하도 함께 할 겸 베이브 캔와인을 함께 마시면서 2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과음을 해가지고 짜잔. 다음날 정말 죽을 뻔했지만 오늘은 적당히 이제 테이스팅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맛을 좀 전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 2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난 편에는 사실 솔직히 제 이야기 위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야기들이 좀 궁금한 거야. 너무 내 이야기만 하는 것도 좀 억울하고 나만 털릴 수 없어. 아니 나만 이야기하니까 좀 억울하다. 여러분도 난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그래서 오늘은 매운맛 고민 상담소 가 되겠네요. 사실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거기다 베이브, 알코올까지 있으니까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재밌다, 안 봐도 재밌어.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뜯어보려고 이렇게 뜯지도 않았어요. 잘했죠?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 박스를 뭘까? 슈르르 짠. 글라스도 있고 이건 뭐지? 아, 스티커다. 귀여운 스트로까지 들어있어요. 여기도 들어있어. 이 캔와인이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펜. 대박이다. 베이브 일 잘한다. 핑크색이요. 너무 귀여워. 그 마지막 쇼핑백. 커다란 쿨링팩인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저는 에코백. 이건 뭐야? 아, 왜 나와? 진짜 너 이러지 마. 너무 귀엽죠? 나 이거 입고 할래. 네이비 그리고 핑크. 신난다. 전용 유리잔이에요. 일단 이 유리잔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을 하나씩 따라보도록 할게요. 빨간 캔이 레드, 하늘색 캔이 화이트, 그 다음에 파란색 캔이 로제 와인이에요. 짜잔, 너무 귀엽죠? 자, 레드,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셔볼까요? 로제를 박살내겠습니다. 벌써 개안이 오려고 하고 있어요. 음료수처럼 먹게 되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이름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베이브. 이게 베이브의 뜻이 우리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연인들끼리 베이브 막 하잖아요. 그 베이브예요. 약간 우리나라 말로 자기야.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난 이 이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베이브가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사는 그런 베이브들이 뮤즈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죄송해요. 저한테도 이런 와인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더 노력해야겠네요.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마테 화이팅! 사실 이 잔도 재출시됐다고 해서 이렇게 왕창 또 보내주신 거예요. 작년에 출시됐다가 이게 완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래도 제가 맛평가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골고루 한번 맛볼게요. 레드 와인.
나무향이 되게 강하게 나고 맛이 진해요. 레드 와인을 마시고 로제를 마시면 되게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은 되게 상큼해요. 약간 프루티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청량하고 로제는 달달한 것 같기도 하면서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나 벌써 발이 뜨거워진다. 정신 차려야겠어. 지난번처럼 되지 않으면.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 와인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매를 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보여드린 굿즈들도 베이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구매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토크를 진행해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왔던 이야기예요. 헤어진 지 2주 정도 지난 전 남친 인스타에 모텔에서 베스밤 쓰는 욕조 사진에 발이 두 쌍인데 이거 뭘까요? 뭐긴 뭐야. 여자 생긴 거지. 근데 헤어진 지 2주 정도 지났다고? 헤어지길 잘했네. 그 사람은 너의 짝이 아니었던 거지. 진짜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스윗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남자인데 그 같은 남자가 누군가에는 진짜 쓰레기 똥차일 수도 있다는 거. 나도 약간 그래. 나도 내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사랑했던 누군가한테는 진짜 한없이 헌신적이고 한없이 착하고 진짜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막대먹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헤어진 지 2주 지나서 다른 여자와 그런 모텔에서 베스밤 사진을 왜 올리는 거야? 뭐 올릴 수도 있긴 하지. 그런 거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지. 가슴 아프지만 그 남자는 자기를 그렇게 많이 깊숙이 사랑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가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반말을 하네. 죄송해요. 이거 좀 센데? 스킬이 없어서 침대에서 잘 못하겠어요. 잠깐만, 이거는 속삭여야겠다. 근데 이거 우리 엄마 볼 것 같아. 사실 우리 가족들 이거 다 보거든. 다 볼 거거든. 음식음이라고 써놨으니까 제발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보고 있다면 나가주세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스킬이 없어서 침대에서 잘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연습할 수가 없다고? 스킬이라는 거는 뭐 메이크업 스킬이든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든 소셜 스킬이든 다 경험을 통해서 스킬을 획득하는 거지. 남자친구랑 연습하면 되겠네. 남자친구 있잖아요. 있잖아. 있는데 왜 그래? 진짜 어이없어. 약간 남자친구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나 보다. 그쵸? 처음부터 잘하는 모습 이렇게 막 뭔가 어감이 좀 그렇네. 처음부터 막 되게 좋은 모습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되게 아쉬운가 보다. 그쵸? 근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뭔가 난 이렇게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은 상대도 마음을 열 것 같아. 솔직히 연인 사이에서 그런 대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말하지 못할 뭔가 서로 숨겨야 하는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되게 건강한 거야.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자, 그럼 다음 26입니다. 이때까지의 연애에서 배운 건 좌절, 배신뿐이라 더 이상 연애라는 것이 시덥잖은 것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하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도 이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그렇게 순정이라고 하죠. 순정. 되게 올드하게 느껴지는데 어려서 가능한 것 같아. 이런 한마음 다 바치는 그런 사랑도. 보통 20대 초반? 약간 이렇게 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물론 사실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냥 나보다 그 사람, 그러니까 순위가 인생의 순위에 있어서 나보다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그 당시 내 인생의 포인트는 그냥 오로지 그 사람한테 향해 있었어. 나는 없었어. 그렇게 사람이 헌신하는 데는 되게 굉장히 미친 듯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쏟아냈는데 그 사람의 뭔가 마음이 변했거나 뭔가 태도의 변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거나 뭔가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건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관계는 끝이잖아요. 그냥 종지부를 끊어야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난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되게 분노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진짜로 무언가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뭔가를 쏟아낼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완전 빠졌을 때인 거야. 뭔가 내 커리어를 위해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 뭔가 이런 것들에 되게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자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만큼의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라는 건 솔직히 누군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막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퍼주고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귀찮음도 막 이겨내면서 그 귀찮음을 이겨낸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하는 것들은 그러는 동안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사랑을 느끼고 인생의 찬란한 시기를 보낸 거라면 득이라고 생각해요. 막 그 사람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건 사실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에너지를 그 사람 외에도 뭔가 내 쪽으로도 돌려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헌신하고 막 퍼주는 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나한테 그만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는 힘이구나. 약간 이런 걸 느껴서 그래서 저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픔을 또 겪었지만 또 나중에는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렇게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건 그때였구나.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좀 취했나? 말이 굉장히 많아지네. 언니 저 레알 프라 왜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납작궁인데 미래 남친이 할 때 실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좀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아. 그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가슴보다는 엉덩이, 골반, 허리에서 골반으로 떨어지는 라인 뭔가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난 여자지만 여자도 여자 몸매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남자보다. 나만 그래? 그래서 저도 막 예쁜 언니들 사진 보면은 너무 예쁘다 막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포인트는 가슴보다 약간 그 허리에서 골반 라인 그리고 엉덩이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야 난 가슴이야 무조건 난 가슴이 있어야 돼 하면 의료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의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변화시키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그게 외적인 거든 내적인 거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만한 투자는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화이팅입니다. 저도 했잖아요. 사실 이건 제가 캡처를 안 해놓은 건데 제 뇌에 캡처가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까르보 불닭 vs 틈새볶음면. 저는 근데 틈새볶음면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틈새볶음면을 사왔어. 까르보 불닭은 진짜 처음에는 진짜 와 유레카 약간 이럴 정도의 놀라움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자극적이고 MSG가 팍팍 느껴지는 오늘 무려 3군데의 마트를 돌면서 찾아다녔어요. 다 같이 한번 그리러 가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냄새는 불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매워? 근데 막 까르보 불닭을 처음 먹었을 때처럼 와! 뭐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이거 삼겹살 싸먹으면 진짜 꿀맛일 것 같아. 맛있네. 맛있다. 와, 근데 겁나 매워. 내일 위 되게 아플 것 같아. 물 매우니까. 물 먹으니까 더 매워. 와우. 오늘 지대로 매운맛이네. 일단 다음 질문 가볼게요. 좀 조용히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욕이 너무 많아요.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남자친구보다 많아서 남자친구가 절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렇다는 사람 되게 많아. 많은 것보다는 반반인 것 같아. 모르겠어. 이게 그 남자가 정말 그런 욕구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인생의 스텝에서 좀 단계가 서로 달라서 남자친구는 약간 본인의 커리어, 일에 있어서 되게 더 집중하고 싶은 시기일 수도 있고, 이 상담하시는 분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 약간 나는 더 사랑에 올인하고 싶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성욕 없는 남자? 좀 재수없어. 그날 기분에 따라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애초에 그런 욕구가 잘 없는 분이랑은 좀 힘들 것 같아. 매운 거를 별로 즐겨 먹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받는 스타일이라서. 남자친구가 노kon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실수로 산부인과 갈 일이 생기면 돈을 안 내요. 3년째. 헤어지세요. 헤어지라 마라 제가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왕 사랑을 줄 거면 더 괜찮은 사람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거 매운 거 보니까 술이 확 깬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본인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이 말인 즉슨 이제 군대는 거의 지금 몇 년이죠? 1년 좀 넘나? 2년은 좀 안 되죠. 그런 시기 동안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박탈당하고도 내가 이 친구를 계속해서 만날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군대 안에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이 그랬어요. 군대에 갔음에도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군대에 가서 헤어지는 커플도 많거든요.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건데 그게 죄도 아니고 본인도 되게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 상태에서 가는 건데 그걸 못 기다려주냐, 의리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 여자가 기다려줬어. 제대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 그럼 그 여자는 뭐가 돼?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은 있지만 내가 나중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헌신짝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 이런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군대 가는 입장과 군대 가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 둘 다 이해가 가거든요. 서로 대화를 좀 그래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뭔가 감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24살인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은 걸까요? 마법사 될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관계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글쎄요. 너무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루어질 일들이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웃기다. 내가 뭔가 이런 고민에 답변을 해주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다음 질문. 언니는 그게 너무 하고 싶을 때 뭐 해요? 몰라서 묻니? 뭐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인가? 아는 언니의 생일이어서 이제 같이 알고 지내는 언니들이랑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그거를 선물해줬어요. 그때 이제
제대로 제품들을 보게 됐는데 되게 거기서도 스테디셀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분들도 굉장히 밝게 대해주시고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그래서 와 멋있다 이런 생각 들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잘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에 미치고 를 위한 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싱글 때 열정적이었던 그런 내 모습이 그리운데, 원래 진짜 사랑을 만나면 플라토닉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비정상은 아니겠죠? 그 말은즉슨 지금의 남편분과는 뭔가 육체적인 관계를 떠난 약간 정신적인 관계를 좀 지향하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진짜 가깝고 뭔가 영혼이 소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진짜 육체적인 관계는 사실 그렇게 의미 있어지진 않을 것 같아. 그거는 어쩌면은 그냥 말 그대로 육체적인 겉껍데기에 의한 상호작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플라토닉만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 저한테는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이런 관계를 갖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네요. 결혼 잘 하셨네. 최근 본 19금 영화가 있다면, 최근 19금 영화는 아니었고 뭐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넷플릭스의 브리저튼 아직 다 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방을 엄마랑 같이 쓰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공간이 없거든요. 그걸 또 엄마랑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네, 보다 말았어요. 지금 한 5화, 6화 정도 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남주 미쳤어. 넷플릭스에 365 알아요? 그것도 제가 소리 끄고서 그냥 봤거든요. 제가 독립해서 혼자 있게 되면 소리 이렇게 빵빵하게 스테레오로 그렇게 틀어놓고 볼 겁니다. 나도 어른이니까 어른이 그런 거 눈치 보면서 봐야겠어? 그러니까 365는 좀 뭐랄까 뭔가 365 영화 같으면서 뭐 일반 사람들이 꿈꾸는 환상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미치는 것 같아요. 브리저튼도 아주 간질간질하게 자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추천합니다. 다음 인궁합. 너무너무 잘 맞던 전 남친이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그 인궁합이라는 거 전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릴 수 있겠네요. 네, 유감입니다.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네요. 패스. 20살 후반 때 원나잇을 했는데 아직도 현타오고 그러네요. 제 자신 스스로가 더럽게 느껴지네요. 어쩌죠? 근데 그날 만나서 너무너무 느낌이 좋았을 수 있잖아. 그 사람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평생 가지고서 막 후회를 하고 막 내 자신을 막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운맛 상담할 거리가 없 이렇게 왔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담할 거리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언니 연애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남자 몸만 너무 그리면 어떡하죠? 미치겠어요. 혹시 생리 전이세요? 그럴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까지만 를 샀다가 부모님한테 들키면 어쩌죠? 글만 읊었는데도 소름 끼쳤어. 근데 딱히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건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또 부모님 세대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이랑 좀 차이가 있죠. 내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물란하게 그렇게 다니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것도 건전하게 나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득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지금 1년 반 동안 사귀고 있는 남친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놈의 도대체 뭐길래 통합만 좋아서 못 헤어지고 있어요. 계속 사귀어야 할까? 애초에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해보자면 약간 이거는 도의적인 좀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 만약에 저였다면 헤어졌을 것 같아요. 만나면서 회의감 들 것 같아. 약간 독이 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이렇게 고민이 든다는 거는 본인도 어느 정도 죄책감? 양심의 가책?
자책 약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나의 그런 양심의 가책은 얼마나 더 골이 깊어질 거며 그리고 이 남자가 추후에 받을 충격들은 또 얼마나 커질 거며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서로 마음 편히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음,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해줘서 저 혼자라도 자가상교육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요즘 유튜브에 되게 잘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 거? 근데 진짜 좀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약간 출산에 관련해서 출산할 때 여자들의 체형의 변화, 심리적으로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뭐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뭔가 야생에 내던져지는 그런 느낌?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약간 본인이 민망하고 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피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당히 저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브리저튼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안 보신 분들은 잠깐 넘기시길 바랄게요. 브리저튼도 그렇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그때 시기에는 이제 여자들이 다 시집을 잘 가야만 여자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시대상 뭔가 배경인데 거기서도 그래요. 여자 주인공이 아무런 성에 관련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시집에 가야 되는 그럴 시기인데도 거기서 만난 어떤 남자가 뭔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흥미진진한 드라마예요. 그때는 중세시대인가 그게 배경이? 근데 그 시대적 배경에서 지금도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미미한 발전입니까, 여러분? 진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 결혼을 하라고 사회에서 계속 부추기면서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유지하는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뭔가 이거 다 먹으면은 내일 그냥 못 일어날 것 같아서 화이트 와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제 와인 좀 마실래? 사귀지는 않고 햇수로 2년째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관계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약간 친구처럼 2년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friend with benefit처럼 육체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가면 후자인 것 같죠, 아무래도. 근데 글쎄 내 생각으로는 그런 관계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관계를 원하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잘해주긴 해요, 변함없이. 되게 부러운 고민이네. 아까 그 고민하신 분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분이. 성욕이 너무 많아요. 남자친구보다 많아서 남자친구가 저를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또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공존한다니까요. 근데 관계를 원한다는 건 사랑하고 그만큼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친한 친구 팬티 속 내 손 vs 내 팬티 속 친한 친구 손. 이게 뭐야? 친한 친구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25살 모태솔로 한 번도 경험 없는 여자 지금 세상에서도 매력적일까요? 아까 그분이랑 좀 일맥상통한다. 고민 주신 분도 본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 근데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간 성공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인과 관계 중 가끔만 좋고 보통은 여우주 연상감이에요. 분위기 탔는데 끊기도 뭐한데 다들 저랑 똑같나 궁금. 여러분은 어때요? 이래서 애인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좋고 뭐가 싫고 찐으로 그런 연기가 아닌 찐 리액션이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 또 있네. 20대 중반인데 멀싱해도 괜찮겠죠? 또 계시네 여기. 언니 전 반오십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도 시옷도 못 해봤어요. 이러다 수녀가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화이팅! 이유 없이 불안할 땐 어떻게 하세요? 직장도 문제 없고 돈이 없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데 불안해요. 나랑 계속 대화를 해보면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스스로한테 질문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어렵다면 상담을 받으러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불안감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고 해요. 남들은 다 막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각자 뭔가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거든요. 우리의 그런 조상들 있잖아요. 약간 원시 시대 그런 시대 때도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적에게 방어를 할 수가 있고 위험을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생존과 연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민을 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실까요? 이 불안을 해소를 해도 다음엔 분명히 또 다른 불안감이 생길 거고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불안과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뭔가 고민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을 또 갖고 계실지 또 궁금해요. 자, 이렇게 마테와 함께하는 엄시금 2탄 어떻게 보셨나요? 소중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시금 나중에 3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또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제가 굿즈 하나를 빼먹었어요. 미니 캐리어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와인이 들어있는 미니 캐리어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